자, 지금 테슬라를 보면 이 시장에 약간의 혼조세에 더해서 테슬라가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분출해 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9월 달 장은 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단기적인 상승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9월 달 또 금리 인하에 여러 가지 또 지표 발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표 발표들이 앞으로 단기적인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조정 단계 이후에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그래도 줄곧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 뭐 로보택시다 뭐다 뭐 판매량, 유럽 판매량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테슬라에 대한 지금의 주가의 방향성은 우리가 결국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이거를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볼 때가 있고 시장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시장을 보고 갈 때고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나스닥이 그래도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제가 타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정확한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 관점에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바닥에서의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었죠. 저점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RSI가 너무나 명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에 대한 분명 시그널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파동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 전체적인 첫 번째 파동에서의 단기적인 고점도 이렇게 상승에 대한 임펄스, 작은 임펄스에 대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지금 이 삼각수렴 형태에 대한 추세가 이런 2파 조정에서 3파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추세에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3파 고점, 그리고 또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의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지금 테슬라를 매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좀 쓸데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저희 또 테슬라 구독자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 위주로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저와 함께 이 테슬라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또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좀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테슬라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여러 가지로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 대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던 간에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타점을 또 잡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도 준비를 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스럽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수가 분명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뜬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락장에서, 특히나 나스닥이나 이런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도 많지만 또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지 모드라고 하죠. 이런 안전 장치를 또 어떻게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네 여러분들 큰 도움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